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왔다.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우리의 목표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일즈 대학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1억을 버는 거,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것이 상식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걸 하는 면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책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인데, 남들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면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교육생들 중에는 이미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뭐 정의사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있고, 또 우리 제자 중에 이윤석 씨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뭐 교육받은 지 뭐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는데 연속 2달 계속해서 5천만 원을 벌고 있고, 또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10억 매출 나오던 회사가 뭐 5년 만에 680억씩 매출이 나오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기업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서히 성장하는 시대는 갔대요. 퀀텀립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거든요. 퀀텀립.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회사. 그런 시스템이 회사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모두가 퀀텀립 시스템을 만들자. 자,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약을 해보자. 전 직원들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걸 연구하고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 제가 강의했던 많은 회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10배, 20배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육생 중에서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계약을 못하던 사람이 우리 교육을 받고 좀 집중을 했더니 하루에 7건, 8건, 10건 이렇게 계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원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디커플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커플링이 무슨 뜻이냐? 탈동조화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동조하지 마라.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라.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고객한테 가치가 큰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객한테 가치가 큰 상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세일즈 대학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우리 교육을 받아서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이 되게 됐어요. 가치가 큰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매달 5천만 원씩을 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6억을 버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얼마를 받을까? 가격을 얼마 책정해서 얼마를 받을까? 김건훈 선생님, 얼마 받을까? 연간 6천만 원을 벌던 사람이 6억을 벌게 됐어요. 얼마 받을까? 가격을? 1억을 받을까요? 우리 교육비 이제 바꿀까? 1억으로? 자, 그럼 만약에 그 교육비를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럼 고객이 낼까요? 네. 안 낸다고? 선뜻 하기에는 좀 어려운. 오케이. 이미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 증거 자료들을 보고 교육을 받아봐서 무료 청강을 해서 들어보니 한 달에 5천만 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2천만 원 내고 교육장에 올까요?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오죠? 오케이. 저는 그래서 제가 퀀텀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어요? 자, 한 달 내내 자, 독하게 훈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 영업사원들을 정신자세 뜯어 고치고 자, 꿈을 다시 설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과정부터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끝인사하고 나오는 단계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몸에 달달달달 익혀서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하루에 3명의 고객을 만나서 자, 사실은 2명씩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1명씩만 팔아도 돼요. 그래도 한 달에 5천만 원 수익은 늘어나거든요. 5천만 원의 수입이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에 1명씩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팔기도 쉬워요. 이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팔기가 쉬워요. 맞아요? 예. 그럼 자, 교육생이 100명이 되면 자, 우리가 수입이 얼마가 생겨요? 20억이에요. 오케이, 그럼 영업한 사람한테 수당을 좀 주면 되겠죠? 얼마를 줄까요? 한 30% 주면 되죠? 자, 하루에 1명씩 영업해 온다. 2천만 원짜리 상품을. 그럼 30%면 얼마예요? 600만 원? 그럼 20일 동안 영업한다. 자, 그럼 얼마 벌어요? 1억 2천. 오케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퀀텀 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은 뭐예요? 한 달 동안 독하게 훈련시켜서 정신자세 무장시키고 꿈을 다시 설계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르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몸에 익히게 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서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나고 어떤 때는 2명도 계약하고 어떤 때는 1명도 계약해요. 하루에 6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1명만 계약하면 600만 원이에요. 그럼 20일을 뛴다라고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2천 버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팔기 좋게 만들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최소 유효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저한테 지금 6명이 교육을 받는다. 내가 6명을 한 달 동안 독하게 훈련시켜서 저는 뭘 할 거다? 최소 5천만 원? 최소 5천만 원 수입이 생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박미옥 선생님, 제가 5천만 원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김주화 선생님, 5천만 원 되게 만들고 5천만 원 이상 되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단 개인차에 의해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좀 늦더라도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 벌어도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은 벌게. 아무리 못 벌어도. 그럼 될 때까지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정말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넘게 벌어간다면, 그래서 교육생 대부분이 그렇게 벌어간다면 50%만 그렇게 되면 훌륭한가요? 네. 그럼 70% 정도가 그렇게 되면 훌륭해요?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자, 수입이 얼마가 됐다 공개를 한다면 교육생들이 올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달에 100명을 가르치면 제가 수입이 얼마가 생겨요?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0억이 들어오는 거네. 오케이. 그 중에 30%는 영업사원한테 수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대학 프로그램을 팔으라 이거지. 여러분이 팔아도 돼요. 여러분한테 수당 주면 되잖아. 이거 문제 되나? 문제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얼마씩 벌어? 1억 2천씩. 20명을 영업한다라고 치면 40명 영업하면 2억 4천. 괜찮아요? 네. 우리 세일즈 대학 팔래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자, 그럼 최소 유효 집단이라고 하는 고객을 감동시키래요. 퀀텀 립을 하고 싶다면. 자, 방탄소년단도 저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소외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나누기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들이 광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들이 너무너무 광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조를 해서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현재 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벌게 만드는 작업을 기필코 독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육생들은 자꾸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왜? 교만해지면 망한다고 하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자, 성실하게 한 명 한 명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애쓰면 그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관리해서 만들어 간다면 저절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까요? 네.
자, 저절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소문이 나서 소문에 의해서 저절로 고객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오케이. 지금 여기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 정 이사님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건우 선생님을 모시고 왔네. 오케이. 김건우 선생님, 네.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배가 부르구나. 오케이. 영업의 본질을 정말 잘 깨우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회사들이 저처럼 최소 유효 집단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는 상태, 그 바이럴이 되는 상태가 되면 회사는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퀀텀 립 시스템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퀀텀 립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우리 5년 만에, 3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잘 번 것을 여러분한테 보상을 충분하게 해줄게.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지 않을게. 자, 그러면 이익이 나면 이익 나는 거에 30%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거니 이익의 무조건 30%는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뭐 할지라도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공정함이 무너진 조직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자, 직원들하고 함께 맞대서 소통 잘하는 문화, 이거 필요해요? 네. 자, 중소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불통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불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퀀텀 립을 하고 싶다? 뭐도 좋아져야 돼요? 소통 잘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직원들하고 특히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될까요? 극단적일 정도로 투명한 소통이 돼야지만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를 덮어놓는 회의만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그냥 사장이나 경영진들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원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주인정신을 끌어내서 발전시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유효 집단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고객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게 할까? 이게 저절로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비결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비약적인 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객을 만나서 진정으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나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했다. 오케이. 한 명의 고객을 성장 발전시키고 두 명의 고객을 진짜 제대로 성장 발전시켰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고객은 자연스럽게 소개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소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내 사명은 뭐라고? 고객을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라.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전달해서 그들이 좋아진다면 나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새로운 고객, 우리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고객을 쫓아다니는 것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한테 판매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런데 고수는 뭐 한다고? 판매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 진짜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서 그 사람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받게. 이 사람이 감동받으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을 연구하는 작업 필요하죠?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고객이 나한테 감동받고 나한테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줄 것인가? 자, 그럼 그러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 수 있죠. 대기업을 가면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별 애를 쓰지 않는데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요. 대기업들은. 근데 중소기업은 아무리 팔로 다녀도 이게 고객이 늘어나지 않아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고객을 찾아다녀야 돼요. 영업사원 많이 뽑아서 또 다른 고객을 찾아다녀야 돼요. 왜 찾아다녀야 되죠?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유가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고객을 감동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영업 잘하는 시스템은 필요한가요? 네. 제가 수많은 중소기업에 가서 영업사원들을 강의를 해보는데 영업사원들이 영업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부하고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이 거의 없던데요. 제가 가르치는 자 인사 및 초기 접근,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는 과정,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하고 니도 환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의 상품이 가치가 크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과정, 저항심리를 제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정을 촉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까지를 정밀하게 배우고 그걸 배운 대로 제대로 실행하는 문화를 가진 중소기업이 없더랍니다. 영업 시스템도 엉터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사후 관리 잘하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왜? 그래야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잘하는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영업 잘하는 문화도 개선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결과 잘 나오는 건 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까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피드백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피드백.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활동했느냐, 몇 명을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 자, 이거 피드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난 숫자가 작으면 왜 숫자가 작았는지, 자, 만나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왜 결과가 안 나왔는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고치고, 찾아내고 고치고, 찾아내고 고치고, 그러다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느덧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저는 그런 일을 지금 제가 29년 했는데, 자,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업하는 방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밀하게 찾아서 그걸 개선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재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죠. 해도 소용이 없죠. 저는 다행히도 요즘 저한테 교육 받은 사람들이 뭐 5천만 원을 벌고 3천만 원을 벌고 그리고 3억을 벌었다. 아, 영업사원들이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에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한테 확대를 하겠다. 중소기업에 가서도 제발 좀 영업사원을 독하게 좀 교육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사장하고 같이 영업사원들이 와서 같이 합심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그걸 실천하게 해서 중소기업이 도약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참할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리 못 벌어도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돼.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